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 실기 2018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2개짜리, 그죠? 별표 2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4m/s다, 그죠? 단위 잘 보시고요. 유량 Q가 주어졌습니다. 흐르고 있는 확대관의 처음 직경이라, 그죠? D1이라고 할게요. 나중 직경을 D2 라고 주어졌고요. 정합 회복 개수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정합 회복 개수가 0.76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1번 확대관의 압력 손실 델타 P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관에서 압력 손실 공식부터 기억할게요. 델타 P는 하시고요. 압력 손실 개수죠. 곱하기 VP1 VP2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개수, 지금 압력 손실 개수가 필요한데요. 주어진 건 뭐냐면 정합 회복 개수 R이 주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었나요? 정합 회복 개수 R은 1 마이너스 압력 손실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마이너스 R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0.76 하니까요. 결국은 압력 손실 개수가 0.24가 된다. 이거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압력 손실 개수는 0.24 곱하기 하시고요. 자, 속도합 VP를 대입해야 되는데 현재는 VP가 주어지지 않고 유량 Q와 직경 D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직경을 알면 단면적 A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걸로 계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기본식 Q는 AV다. 이거 떠올리셔야죠, 그죠? 자, 그래서 정합회복 개수 R 계산했고요. Q는 A 곱하기 V다. 60을 곱할까 말까는 단위를 보라 그랬잖아요. Q의 단위가 뭐냐면 미터의 3승/세크고 V의 단위도 미터/세크, 세크로 동일하니까요. 60은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V를 계산할게요. V는 A분의 Q가 되는데 직경이 나왔을 때 A는요, 4분의 파이 D 제곱분의 Q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직경이 2개 주어졌잖아요. D1은 150이고 D2는 250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V1, V2를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직경이 150일 때 D가 150mm일 때 V1이라고 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V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150mm를 미터로 하려면 3칸 앞으로 가서 0을 붙여주시면 된다, 그죠? 0.15의 제곱분의 주어졌는 Q는요, 0.4m의 3승/세크다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니까 V1은 22.64m/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직경이 250mm, D가 그죠? 이럴 때 V2라고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동일하게 4분의 파이 곱하기, 이번에는 직경 0.25의 제곱분에 Q가 0.4가 되겠죠, 그죠? 대입하면 8.15m/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V를 계산했죠. 그러면 우리가 V를 계산했기 때문에요. VP하고 VP1, VP2를 계산해야죠, 그죠? 자, VP1하고 VP2는요, 요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V는 4.043의 루트 VP다. 요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VP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VP에 관한 식으로 고치기 위하여 제곱을 하겠습니다. 제곱하고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V의 제곱은 4.043의 제곱 곱하기 VP다가 됩니다. 그러면 VP는 뭐가 되겠습니까? 4.043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VP1을 계산하도록 할게요. 4.043의 제곱분의 금방 계산했는 직경이 150일 때 V1이 얼마였냐면 22.64였습니다. 제곱. 이렇게 하면 VP1은 31.36이고요.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죠.
자, VP2를 계산하겠습니다. 4.043의 제곱분에 V2가 얼마였냐면 8.15였습니다. 제곱한다, 그죠? 계산하면요, 4.06 mm H2O. 자, 이렇게 주어졌는 Q와 직경 D를 이용해서 V, 속도를 계산했고요. 속도를 가지고 V는 4.043 루트 VP 여기 대입해서 속값 VP1과 VP2를 계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계산한 값을 여기 대입하면 이제 1번 압력 손실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금방 계산했는 VP1 이 얼마인가 하면 31.36이 됩니다. VP2는요, 4.06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6.55가 되고요. 압력 손실이니까 단위는 mm H2O, 그죠? 결국은 1번 델타 P, 압력 손실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를 구하라고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정합이 주어졌다, 그죠? SP1입니다. 일대 나중 정합, 결국 SP2를 계산하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요거죠, 그죠? 자, 확대 측의 정합 SP2는 SP1 플러스 정합 회복 개수죠. R 곱하기 VP1 마이너스 VP2에 이제는 공식만 기억하신다면 대입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값 보기 위하여 여기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P2는 뭐였죠? 첫 번째 정합 SP1 플러스 정합 회복 개수 R 곱하기 VP1 마이너스 VP2다. 그죠? 적으면서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SP1이 마이너스 35.7이다라고 주어졌고요. R은 주어졌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0.76이다라고 줬습니다. 금방 계산했잖아요. VP1은 31.36이고 자, 그 다음에 VP2는 4.06이었죠. 요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마이너스 14.95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나오겠습니다. 자, 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아닌데요. 자, 그렇게 자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할 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작업장 공기 중에 납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시료 채취 여과지입니다. 우리가 납은요, MC-막 여과지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사용되는 분석기기 종류입니다. 분석기기는 원자, 흑광, 광도기를 이용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에서 3개입니다. 그죠? 2개 붙여볼게요. 다음은 입자산 물질의 작업 환경 측정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알맞은 용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용접 퓨움은 괄호 방법으로 측정한다. 그죠? 걸러내는 여과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근데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에는 어디에서? 용접 보완면을 내부에서 채취하고요. 무슨 방법? 중량 분석 방법과 원자 흑광 광도계 또는 하나 뭐였습니까? 유도결합 플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괄호가 어디에 갈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3개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접 퓨움은 여과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고요. 용접 보완면을 착용한 경우는 그 내부에서 채취합니다. 중량 분석 방법, 원자 흑광 광도계, 유도결합 플라스마를 이용한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4번으로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붙여볼까요? 별표 하나에서 2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덜 나오지만 과거 기출에는 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기 중에 가스 및 증기장 유해 물질의 채취에 사용되는 검지관의 장점을 3가지 적어라. 검지관은요, 현장에서 이렇게 검지관을 두고 바로 하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채취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바로 결과가 나오죠.
반응 시간이 빨라서 빠른 시간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반응 시간이 빠르다 해도 되고요. 빠른 시간의 측정 결과 알 수 있다. 뭐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요. 사용법만 숙지한다면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그죠? 또는 밀폐 공간에서 산소 부족하거나 폭발성 가스로 인하여 안전이 문제가 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죠? 또는 뭐 재현성이 높다. 이런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참고의 단점도 한번 꼭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병 고위험 작업. 다시 말하면 작업 자체가 곤충이나 동물 매개 감염병의 위험이 높은 작업이다. 그래서 이럴 때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4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에서 곤충에 뭐 작업하다 보면 곤충에 물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착용해야 됩니다.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자,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는 게 좋아요. 작업 후.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곤충이나 동물 매개에 감염 인자가 작업복 같은 데 붙어 있다가 피부를 통해서 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작업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는 게 좋고요. 자,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 확인하고 이상 증상 발생 시는 의사 진료를 받는다. 이거 당연하죠. 그리고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오염원하고 격리된 식사나 휴식 장소를 격리해서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암기하기 쉬운 걸로 기억해 볼게요. 첫 번째는 곤충에 물리지 않게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합니다. 두 번째,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합니다. 세 번째, 작업 후에는 목욕을 합니다. 네 번째, 이상 증상 발생 시는 의사 진료를 받는다. 또는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나 휴식 장소를 제공한다.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4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드에 우리 그 송풍량 계산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자, 슬롯 후드 밑변과 높이가 30 곱하기 22.5cm, 플랜지가 부착된 슬롯형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인데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제어 속도 VC는 2.5m/s고요. 오염원까지 거리 X는 60cm다 라고 했습니다. 자, Q는 하시고요. 60을 붙일지 말지는 생각해 볼게요.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죠. 제어 속도는 미터/s죠. 60을 붙여주자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식 슬롯형 후드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60 곱하기 C죠. 요거는 형상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원주는 3.7, 4분의 3 원주 4.1. 지금처럼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고 하면은요, 2분의 1 원주하고 동일한데 2.6으로 이게 ACGIH 기준 2.6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ACGIH 기준 따라서 2.6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상계수 C 곱하기 L이다, 그죠? 개구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속도 VC 곱하기 포집점까지 거리 X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현재는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계수 2.6을 곱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L은 현재 높이가 30이고 2.5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요게 2.5죠. 2.5고 이만큼이 30cm다. 요거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개구면의 길이는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0cm니까요. 0.3m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죠. 오영훈까지 거리는 60이잖아요. 그죠? 센티미터니까요. 미터로 바꿔주면 두 칸 앞으로 가니까 0.6m. 하나 빠뜨렸다. 그죠? 제어 속도는 2.5m/s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70.220이 나오고요. 단위는 미터 3승 per minute. 자, 공식만 기억하시면 대입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고열장애, 열중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고열장애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태양의 복사열에 직접 노출, 뇌가 직접 노출될 때 뇌의 온도 상승으로 체온 조절 중추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이게 대표적이죠. 바로 열사병이죠. 그죠? 뇌가 태양에 직접 노출되다 보니까 뇌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체온 조절이 안 되죠. 그죠? 체내에 열이 축적되어 발생하고요. 체열 방사를 하지 못할 때는 지나친 체온 상승으로 혼수 상태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온 환경에서 심한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혈중 염분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수분이나 NaCl을 공급하는데 식염정제 공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그죠? 요거는 바로 열경련이다 그랬죠? 그래서 혈중의 염분 농도 떨어지면 경련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참고에 고열 장애의 종류, 그죠?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열성 발진은 가장 가벼운, 흔히 여름에 생기는 땀띠를 말하죠. 이 발진이 조금 더 발전하면 열쇠약이 열경련이 되는데요. 아까 혈중의 염분 농도가 저하하면 경련 생긴다 그랬죠? 경련이 더 심해지면 열탈진, 열피로로 빠집니다. 탈진은 탈수로 인한 혈장량이 감소하면 탈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탈진에서 더 심하면 허탈로 빠지는데요. 요거는 대뇌피질의 혈류량 부족, 뇌에 피가 순환이 안 돼서 혈류량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준추 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네, 앞에서 파란색 별표했지만요. 이제 기억하신다면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 방법 중에서 불꽃연소법과 촉매연소법의 특징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불꽃연소법은 말 그대로 불꽃으로 연소하는 거예요. 잘 타는 가연성 가스를 직접 불꽃 중에서 연소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불꽃으로 연소하다 보니까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연료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촉매연소법은 촉매는 반응이 잘 되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도와주는 물질. 그래서 가연성 성분을 촉매를 사용하여 저온에서 산화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꽃처럼 이제 온도가 높지 않아도 되죠. 그죠?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고요. 체류 시간이 짧아도 반응을 잘하게 하는 촉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류 가스 제거에 적합한 방법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고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물 용해로에 리시버시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열 상승 기류량 주어졌다. 그죠? Q1이라고 할게요. 누이반 개 유량 B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KL입니다. 이때 레시버시 캐노피형 후드의 소요 풍량 Q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후드의 송풍량 계산은 자주 안 나오는 게 나오더라도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별표 3개 붙이고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이게 자주 안 나와서 특별히 모르겠네요 하면 파란색 하시고 다시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후드의 소요 송풍량은 어떤 후드에서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만큼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 Q는 다시 말하면 뭐 QT는 해도 되겠습니다. 토탈 송풍량은 그죠? Q1 플러스 Q2인데요. 요 중간 거 요거는 뭐 이용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Q1 곱하기 1 플러스 KL 기억하시면 됩니다. KL이 뭐냐면 누입한계 유량비죠. 그죠? Q1이 뭐냐면 열 상승 기류량입니다. 그래서 레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 필요 송풍량은 열 상승 기류량, 열이 상승하는 기류량 플러스 1 플러스 누입한계 유량비다. 그죠? 공식만 기억하시면 대입하시면 됩니다. 열 상승 기류량의 단위가 미터 상승 퍼 미니트니까 그대로 23 곱하기 하시고요. 1 플러스 누입한계 유량비가 2.6이죠. 그죠? 계산하면 82.80 미터의 상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업장의 온도, 요거는 별표를 한 2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장의 처음 온도니까요. T1이라고 하겠습니다. 16도씨. 압력이 1기압이다. P1이라고 할게요. 어느 작업장에서 톨루엔 분자량은 92.13이고 허용 기준이 188을 시간당 210g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210g per hour만큼 사용하고 있다. 그죠? 해당 작업장에 전체 환기를 적용할 때 톨루엔의 시간당 발생률을 계산하라. 그죠? 결국은 리터 퍼 아워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요거를 리터 퍼 아워는 하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16도씨 일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차지하는 부피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16도씨 1기압일 때의 기체의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죠. 21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4.1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온도니까 이게 T1이겠죠. 기준이 되는 압력이니까 P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얼마인가? 구하는 거니까 이게 T2가 되겠죠. P2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P1이나 P2는 똑같으니까 무시해도 상관없겠죠. 결국은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인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V2는 뭐였습니까? V1 곱하기 273 플러스 T1이었죠. 273 플러스 나중 온도 T2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부피에 대한 온도 보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T1일 때의 부피는 21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 24.1리터 곱하기 273 플러스 T1은 21도씨죠. 분의 273 플러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6도씨에서 부피잖아요. 16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23.69고요. 단위는 리터. 결국은 16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3.69리터다라는 걸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톨루엔의 분자량이 주어졌는데요. 분자량은 뭐냐면 92.13g이고요. 분자량이라는 건 1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92.13g per 몰이 됩니다. 근데 1몰의 부피가 금방 16도씨에서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23.69리터다 계산했잖아요. 23.69리터예요. 그렇다면 210g의 부피는 얼마인가? 그죠? 다시 말하면 1몰의 그램이 92.132 1몰이거든요. 92.13 1몰일 때의 부피는 23.69거든요. 근데 지금 부피는 얼마냐면 지금은 질량이 얼마냐면 이 1몰만큼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당 210g을 사용하니까 210g일 때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를 비례식을 세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몰이 얼마냐면 92.13g이잖아요. 분자량이 1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92.13g일 때 부피는 23.69리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10g을 사용하잖아요. 210g은 210g은 부피가 얼마 되겠는가? 요거를 비례식으로 푸는 거예요. 양 가의 거끼리 곱한 건 안에 거 곱과 같습니다. 92.13 곱하기 리터. 그죠? X라고만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걸 운동 대신 X라고 바꿀게요. X. 그죠? 92.13 곱하기 X는 23.69 곱하기 210이다. 그죠? 자, 그러면 X는 하면 곱해 적는 건 밑으로 가서 나눠주면 되죠. 1, 3분의 23.69 곱하기 21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는요 54리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뭘 묻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톨루엔의 시간당 발생률을 계산하라. 결국은 이게 지금 시간당 54리터가 발생되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시간당 문제에서 210g을 사용하고 있다. 그죠? 근데 210g을 리터로 고치니까 시간당 리터가 되겠죠. 이 시간당 리터 값이 얼마 나왔다? 54리터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시간당 발생률은 시간당 210g을 사용한다라는 건 210g per hour인데 요거를 리터로 바꾸니까 54리터 per hour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답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요. 바꿀게요. 별표 2개를 붙인다기보다는 조금 파란색 붙여볼게요. 한번 조금 응용되었는 거기 때문에요. 요거 한번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를 2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원을 사용하는 어느 작업장 내의 열 부하량이 주어졌습니다. HS가 18,000이고 실내 온도가 29도시, 실외는 22도시입니다. 필요 환기량 Q를 미터 삼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그죠? 자, 이렇게 실내외 온도가 주어지고 열 부하량이 주어졌을 때요. 환기량을 계산하는 공식 Q는 그죠? 0.3 곱하기 델타 T죠. 온도차. 분의 HS가 끝이죠. 열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단위가 뭐냐면요.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됩니다. 시간당의 부피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으니까 뭐 해주자? 나누기 60. 항상 단위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미터 3승 per hour가 되냐면요. 요거 자체가 아워 단위잖아요. 시간당 발생하는 열 부하 칼로리, 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미터 3승 per hour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0.3 곱하기 온도 차잖아요. 29, 실내 29 마이너스 실외 22 하면 되겠죠. 분의 작업장의 열 부하량은 18,000이다. 요거 계산하시고요. 나누기 60 하면 미니트로 바뀌겠습니다. 142.86 미터의 3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그죠? 단골이 그죠? 점수를 확보하라고 주는 거 이런 건 꼭 받아가야 됩니다. 자, 벤젠이 0.4 ppm, TLV는 0.5입니다. 톨루엔은 공기 중에 55가 존재하는데요. TLV 50이 되겠습니다. 크실레는 공기 중에 85 ppm인데요. TLV 100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물질이 발생되는 작업장입니다. 혼합 공기의 노출 기준을 계산하고 노출 기준 다시 말하면 TLV, TWA를 계산하고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세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노출 지수 EI부터 계산할게요. 많이 했으니까요. 밑에는 뭐죠? 노출 기준 TLV분의 작업장의 농도를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젠은 노출 기준이 0.5고요. 작업장 농도 0.4죠. 플러스 톨루엔은 노출 기준 50에 농도가 55가 됩니다. 플러스 크실레는 TLV가 100이고요. 농도 85가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니까 2.75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1보다 크죠. 그 말은 뭐다?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TLV, TWA 혼합물의 노출 기준 계산해 볼게요. 자,
밑에는 뭐였죠? EI분의 농도를 다 더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작업장의 농도를. 자, 노출 기준 2.75가 되고요. 0.4 플러스 55 플러스 85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 51.05고요. 단위는 ppm이 되겠죠.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단골로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죠. 별표 3개인데요. 잘 안 나왔기 때문에 파란색 별표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열 배출원이 아닌 탱크 위에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후드 크기가 3.3 곱하기 1.7이며 제어 속도 VC가 0.5m/s. 배출원에서 후드 개구면까지의 높이가 주어졌죠. 그죠? 자, 높이가 0.6m일 때 필요 순풍량을 계산하라. Q를 계산하라인데요. 미터 삼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요. 크기가 3.3 곱하기 1.7이고 높이가 0.6이다. 이렇게 작업대 주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리시버식 캐노피형 후드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이다. 그죠?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는 자, 60을 곱할까 말까는요. VC 단위는 세크, 초인데 요건 미니트니까 60 곱하기 들어가면 됩니다. 요 공식이다. 그죠? 1.4 곱하기 PV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60 곱하기 1.4 곱하기 P가 뭐냐면 작업대 주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업대 주변의 길이 P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한 변이 3.3, 1.7이죠. 넓은 게 3.3이고요. 1.7이에요. 그러면 반대편에도 똑같이 요게 있겠죠. 결국은 3.3 곱하기 1.7이 두 개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3.3 플러스 1.7 가로 플러스 세로를 두 번 뭐 다 더해도 되고 곱하기 2 해도 됩니다. 하면 10m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P가 얼마냐면 10m고요. 곱하기 V는 이제 제어 속도가 된다. 그죠? 0.5m/s가 되고요. 곱하기 D는 뭐냐면 작업면에서 개구면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얼마? 0.6m다. 그죠? 배출원에서 배출원이라는 건 작업면에서 배출이 되니까요. 후드 개구면까지 떨어져 있는 이 높이가 되겠다. 그죠? 0.6m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0.6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 252가 나왔습니다. 네, 단위는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단위가 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단골 문제죠. 그죠? 그래서 별표 3개 붙여볼게요. 어느 용접 작업장에서 공기 104리터를 시류 채취한 결과 0.32mg의 아연입니다. 원자량이 65라고 주어졌습니다. 분석되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작업한 근로자에게 노출된 산화 아연띨의 농도를 계산하라. 결국 계산하라는 건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을 계산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미터 3승은 부피인데요. 주어진 거 한번 볼게요. 공기 104리터를 채취했다. 그죠? 104를 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치려면요.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면 이제 미터의 3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미리그램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0.32g의 아연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연의 분석량이 0.32g일 때 산화아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아연량만 0.3인 거예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산화아연띨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연이 0.32mg 분석될 때 과연 산화아연의 질량은 얼마가 되는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다. 그죠? 산화아연은 ZnO거든요. 근데 이거 분자량 구해볼게요. 아연이 지금 65다라고 했죠. Zn이 65고요. 산소는 하나가 16이에요. 이거 더하면 81g이 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81g 중에
아연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요. 81g 중에 아연은 65g이잖아요. 65g. 그죠? 근데 지금은 전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연이 0.32mg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산화아연 1몰 속에는 81g 속에는 아연은 65g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산화아연이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연의 양이 0.3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그럼 비례식은 양 가의 것끼리 곱한 건 안에 것 곱하고 똑같죠. 81 곱하기 0.32는 65 곱하기 x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x는 65분의 81 곱하기 0.32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요. 이게 그죠?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요거 그대로 썼네요. 그래서 계산해서 올려도 상관없고요. 결국 산화아연의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요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0.32mg 곱하기 65분의 81이 된다. 요걸 뭐 계산해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램이죠? 그램이에요. 그럼 단위 볼게요. 그램 약분하면 여기 미리그램만 남았고요. 밑에는 미터 3승만 남으니까 미리그램 퍼 미터 3승이 나오겠죠. 계산하면 요건 3.83이 나옵니다. 미리그램 퍼 미터의 3승이 되겠습니다.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계산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또 조금 다르니까 파란색 별표 할게요. 그죠? 자, 지금 아연의 질량을 주고 계산하라는 건 산화아연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란색 한 개만 붙이기에는 워낙 자주 나오는 거라서 별표 3개 하고 파란색 별표 마지막에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또 단골이죠. 이런 거는 뭐 점수를 주겠다, 5점 주겠다고 내는 거다 그랬죠.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5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해물질의 독성이 낮을 때죠.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을 때고요.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될 때고,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적을 때, 또는 발생원이 이동하는 경우 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국소 배기도 꼭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의 가상 직경 중에서 공기역학적 직경,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인데요. 3개 붙이고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가 암기법 먼저 볼게요. 가상 직경은 2가지가 있죠. 가상 공기는 공기역학적 직경이다. 그죠? 밀도가 1, 구형이며, 그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이며, 1g/cm 3승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 중위는 50% 입자 농도라고 했습니다. 질량 중위 직경은 입자 크기별로 농도를 측정해서 50% 누적 분포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cm 3승이며 구형인 먼지 직경으로 환산한 직경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참고하여 입자 직경에 적합한 포집 기전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입자상 물질을 포집하는데요. 지금 보면 직경이 0.1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마이크로미터죠. 0.1 마이크로미터 미만이죠. 더 낮아요. 그러니까 입자가 작을 때는 가벼우니까 확산한다 라고 했다. 그죠? 그 다음에 0.1에서 0.5 구간, 그죠? 중간이죠. 확산과 직접 차단이 함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벼울수록 확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입자가 클수록 관성 충돌이다라고 했죠. 중간에는요, 직접 차단이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입자가 작은 게 확산. 요까지는요, 확산해서 직접 차단. 그 다음에 0.5보다 클 때는 직접 차단해서 관성 충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자 크기별 요각이죠. 그죠?
0.1 마이크로 미만은 확산, 0.1에서 0.5까지는 확산과 직접 차단, 0.5 이상에서는 직접 차단과 관성 충돌 두 가지가 됩니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다. 그죠? 자, 네. 플랜지가 부착된, 그죠? 외부식 후드와 하방 흡입형 후드, 오염원이 개구면과 가까울 때의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라. 단위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인데요. 계산 공식을 적어라 라고 나왔다. 그죠? 자, 그러면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 후드 해볼게요. 단위가 미터 삼승 퍼 미니트니까요. Q, 다시 말하면 Q는 예, 설명을 떼면서 이렇게 단위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미터의 필요 송풍량이고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는 60을 곱할지 말지는 생각해야 된다. 그죠? 미니트 단위고 제어 속도가 세크 단위니까 60을 곱해주자. 그죠? 그 다음에 플랜지가 부착되면 송풍량이 25% 줄어드니까 곱하기 0.75 했습니다. 곱하기 VC는 뭐죠? 제어 속도. 그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다. 꼭 단위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10x의 제곱이죠. 여기에서 x는 뭐냐면 후드 중심으로부터 발생원까지 거리, 그냥 중심 이건 빼도 됩니다. 후드에서 발생원까지의 거리 미터다 설명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A다. 그죠? A는 단면적이죠. 개구의 면적이다. 그죠? 이렇게 미터 제곱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요. 기본식을 적으시고 공식을 적으시오라는 문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기호에 대한 설명과 기본 단위를 꼭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방 흡입형 후드죠. 다시 말하면 예, 하방 흡입형 후드는 오염원이 개구면과 가까울 때는 포위형 부스식 후드.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흡입하는 후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공식이다. 그죠? Q는 60을 곱할지 말지는요. 이게 단위가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고 제어 속도가 미터 퍼 세크니까 60 곱해주면 되죠. A, V다. 그죠? 자, Q는 필요 송풍량 미터 삼승 퍼 미니트. 그 다음에 A는 후드의 개구의 면적. 미터의 제곱이고 VC는 제어 속도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설명을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기본 공식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럼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또 유사한 문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악취가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기 위하여 개구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로 주어졌죠. A가 주어졌습니다.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제어 속도가 주어졌어요. VC가 0.3에서 0.45 미터 퍼 세크 범위이며 한 제어 속도의 15% 빠른 속도로 포집한다. 제어 속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요. 한 제어 속도다라는 건 0.3 미터 퍼 세크를 뜻하겠죠. 이거의 15% 빠른 속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필요 흡입량 Q를 계산하라 했는데요. 미터 삼승 퍼 미니트로 계산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Q는 하시고요. 기본이 60 곱하기 A 곱하기 VC죠. 이때 VC는 미터 퍼 세크고 Q는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다. 그죠? 자, 그러면 60 곱하기 개구의 면적인데요. 지금 개구 면적이 가로가 1.3, 세로가 1.5니까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1.3 곱하기 1.5잖아요. 곱하기 제어 속도를 해야 되는데요. 한 제어 속도 0.3의 15% 빠르게 하겠다. 그죠? 그 말은 곱하기 0.3 곱하기 100%로 하겠다라는 건 1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보다 15% 빠르게 하겠다는 건 115% 속도로 하겠다는 거죠. 115%는 퍼센트를 떼면요. 예, 이거잖아요. 1.15하고 똑같죠? 그래서 1.15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부분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요. 요거는 40.37이 나옵니다.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속도 부분에서 제한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는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 그만큼 위험한 물질이겠죠. 그래서 이 물질은 이름이 뭐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 및 물리화학적 특성. 이 물질은 불을 근처가면 폭발한다. 또는 증기를 들이마시면 뭐 발암성이 있다. 이런 특성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명칭이 뭐고 특성이 뭐다 알려줬죠. 근데 이 물질이 인체에는 이러한 영향과 증상을 준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입니다. 자, 이렇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취급할 때는 이렇게 하라. 불 근처 가면 안 된다. 그죠? 또는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법. 예,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독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 안전장갑 껴야 된다. 이런 거 그죠? 자, 이렇게 다 가르쳐 줬지만 그래도 행여나 사고가 생긴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응급 조치하라. 그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는 물질의 명칭이 뭐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유해 물질의 명칭, 물리적, 화학적 특성입니다. 자, 이 물질은 인체에는 이러한 영향과 증상을 준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그죠? 자, 그리고 취급할 때는 이렇게 하라. 취급상의 주의사항이죠. 자, 그리고 독성이 강하니까 이러한 보호구를 착용하라.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이고요. 행여나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 이렇게 대처하고 응급 조치하라. 그죠?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과 응급 조치 요령까지 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요거는요.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죠. 그죠?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역시나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취급상의 주의사항, 착용해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위급 상황 시 대처와 응급조치 요령. 그죠? 그래서 통일해버리면 되겠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나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는 거, 이렇게 5가지 통일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하면 2018년 3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파란색 별표가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